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스포츠 분석 유튜버 두폴더 폭군입니다. 오늘 형님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 간단하게 MLB 두 경기 그리고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 준비를 했고요. 주력 조합 그리고 부주력 조합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뒷내용 살펴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형님들 기본적인 초안 분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전문적인 수익픽이나 최종 폭군만의 두폴더 수익픽 받아보시고 싶은 형님들께서는 해당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문의하시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와 LA 다저스 요 경기고요. 주력 1조합의 LA 다저스 승리 그리고 부주력 1조합의 다저스 8.5오버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 간단하게 미러키부터 살펴보고 다저스까지 살펴보면서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엔 에릭 라우어가 미러키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시즌 8승 4패 그리고 방어율 3.64를 기록을 하면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를 8월 12일날 상대를 하면서 팀 타선의 부진으로 패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팀 타선이 부진하면서 최근에 미러키 배터리진들이 다소 책임감이 막중한 상태입니다. 10경기 팀 평균 득점이 3.3점으로 타선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음. 삼진도 10경기 평균 9.8개에 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타선에 보다 좀처럼 불씨가 붙지 않는 모습이고요. 최근 홈에서 진행한 20경기에서 10승을 기록하고 있는 미러키는 그중 7승이 홈에서 거둔 승리이며 원정보다 홈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직전 경기도 강팀 다저스를 상대로 1승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시리즈 1승을 앞서 나가고 있는 미러키의 모습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이점으로 확인하고 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의 상대는 토니 곤솔린입니다. 시즌 14승 1패 방어율 2.24로 괴력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괴물 투수 중에 한 명이고요. 최근 3경기 모두 전승을 기록을 하면서 심지어 3경기 삼진 15개를 잡는 등 괴력적인 피칭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투수입니다. 사실 곤솔린을 미러키 타선이 공략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팀의 10경기 평균 득점은 심지어 6.7점으로 타선의 막강한 화력이 돋보이는 모습이고 10경기 병살타를 2개만 기록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음. 사실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패했다고 할지언정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A 다저스의 모습입니다. 타선은 평균 득점이 거의 7점에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의 선발은 토니 곤솔린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연장 승부치기까지 이어지며 접전을 펼쳤으나 마무리 투수인 킴브렐이 틀어 막아주지 못하며 직전 경기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장전까지 갔지만 아쉽게 마무리 투수가 2실점이나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다저스고요. 이번 경기 칼을 갈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미러키가 결국에는 곤솔린을 공략하지 못할 거라는 점에 다저스 승리를 추천을 드렸고요. 라우어가 화력적인 다저스 타선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이기에 다저스 8.5오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프리뷰 마치고 두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의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력 1조합에 샌프 7.5 언더 그리고 부주력으로 샌프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홈팀인 샌프란시스코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로돈 시즌 11승 6패 그리고 방어 2.95로 명실상부한 샌프란시스코의 최강 에이스 투수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3경기 모두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3경기에 삼진을 20개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소 완벽한 피칭을 현재 최근 행보상 이어가고 있는 로돈입니다. 로돈은 최근 3경기 3승, 방어율 1.47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직전 애리조나 경기에 등판해서 6이닝 5실점의 뼈아픈 패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복수전에 나선다. 최근 행보가 좋은 로돈이고 더군다나 최근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삼진도 20개나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분히 타선의 부진을 겪고 있는 애리조나를 상대로 복수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핸디캡을 부주력에 한번 추가해 봤고요. 최근 팀 10경기 평균 득점 4.8점, 타율 0.256, 홈런 14개를 기록하는 등 타선이 점차 훈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점은 타선도 점차 올라오고 있고 로돈도 최근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승리는 확실시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LE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왔으며 이번에도 로돈을 앞세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원정인 애리조나 살펴보겠습니다. 선발은 잭 데이비스가 등판을 하게 되고요. 시즌 2승 4패 방울 4.11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 경기 모두가 승패가 없는데 사실 경기 이닝 소화율이 되게 낮으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자꾸 문제가 되는 데이비스이기 때문에 자꾸 이닝을 많이 소화하지 못해서 6이닝을 채우지 못해서 전적이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잭 데이비스는 직전 콜로라도 상대로 3대0의 스코어를 리드 중에 정확히는 4회 2점 그리고 5회 동점을 내주고 강판을 당하면서 근래 행보가 선발 자원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최근 팀 10경기 평균 득점 4.6득점, 타율 0.247, 홈런 9개를 기록 중에 있으나 최근 5경기의 평균 득점이 3.6점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이며 다소 떨어지는 페이스를 보임. 평균 득점이 10경기에는 4.6점인데 최근 5경기에는 1점가량 내려간 모습을 보이면서 타선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애리조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에이스인 로돈을 상대로 득점을 많이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샌프 7점 언더를 주력으로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즌 전체 상대 전적은 애리조나가 11.6승 5패로 우위에 있으나 최근 행보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전적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시리즈 2연승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 경기 승리 시 스윕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한테는 승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점 언더의 샌프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게 된 바고요. 다음 경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구FC 대 전북 현대모터스 경기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2조합의 전북 승리, 그 다음에 부주력의 전북 2.5 오버를 추천을 드리면서 해당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밑에 내용 살펴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득점 랭킹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인 대구FC입니다. 1위에 체카, 2위에 이그노, 3위에 라마스가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도움 랭킹 1위에는 라마스, 2위에 케이타, 제카가 3위 이렇게 해서 도움 랭킹에는 1, 2위가 동률로 보여집니다. 앞서 프리뷰 리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양 팀의 행보가 최근엔 수석 좋지 않다는 점 형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리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는 점점 최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0대4의 대패를 당했으며 해당 패배를 포함해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가마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최영건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사실 사령탑에서의 전술은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번 경기를 토대로 최영건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이 전술적인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군화된 특성상 재정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스쿼드가 얇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재정 상태가 원만하지 않아서 보다 두터운 스쿼드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뛰던 선수들만 계속 뛰게 됨으로써 스쿼드가 얇다는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로 인해서 체력적인 안배가 안 되면서 경기력에 지장이 가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부상과 경고 누적 등으로 주력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것이 훤히 보이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까지 나라가 경기를 펼친다. 거의 체력적으로 혹사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더블 스쿼드를 갖춘 전북과 비교하면 체력적으로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록 이전 경기에서 주력 전력인 이진용, 케이타, 황재현이 징계로 휴식을 취했으나 핵심 전력 세징야, 제카, 정태욱 등은 지속적인 경기 출전으로 100% 컨디션이 아니다. 이번 일정도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사실 세징야, 제카가 거의 득점포에서 일선 자원들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체력 안배가 안 된 상태에서 전북을 상대를 했을 때 득점을 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원정팀인 전북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입니다. 득점 랭킹 1위에 일류첸코, 2위에 문선민, 3위에 김보경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움 랭킹 1위, 3위가 다 동률을 기록하면서 류재문, 김진수, 한교원 등이 각각 1도움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좋지 않은 전북입니다. 이전 인천과의 경기에서 3대1의 충격패를 당했으며 해당 패배를 포함해 최근 4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일정이 원정격인 일본에서 펼쳐지는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 그나마 성적이 좋다는 점이다.
좋지 못한 경기력에 비해 스쿼드는 두께와 전력이 좋은 편,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꾸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탓에 선수들이 충분한 체력적인 안배를 가져온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원의 핵심인 백승호까지 이전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점은 주력 이선 송민규의 부활입니다. 앞선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원톱으로 출전해 득점을 만들어냈으며 이전 인천과의 경기에서 본래 포지션인 좌측 윙어로 출격해 연속골을 기록을 했다. 여기에 한교원, 김병원과 같은 베테랑 전력들도 시즌 초반에 비해 출전 빈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안배가 안 된 대구FC를 상대로 충분한 체력적인 안배가 된 전북이 원정에서의 성적까지 좋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전북의 승리를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력적인 안배가 안 된 대구FC를 상대로 충분히 다득점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바 부지력에는 전북 2.5오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빗셀 고베,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마찬가지로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주력 2조합에 요코하마 2.5오버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부주력으로 요코하마리 승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먼저 홈팀인 빗셀고베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빗셀고베 득점 랭킹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링콜린, 우루키, 고케가 각각 동률 2점으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시온, 우루키, 보잔 등이 도움 랭킹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 3위는 동률이고요. 프리뷰 간단하게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 앞선 공식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도 강등권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팀 요코하마보다 빡빡한 일정으로 체력적인 여유도 없다. 특히나 공수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방 쪽에는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일관할 만큼 결정력이 좋지 않다. 특히나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던 무고사를 영입했으나 아직까지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신입생 나나세이도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 소식이 없는 상황. 여기에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도 불안한 상태. 좌우 풀백 사카이와 야마가는 측면 속도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의 주요 전력인 키쿠치 무토도 여전히 부상으로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 이번 일정도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본인 포지션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덕택에 빗셀고브가 시즌 최하위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요코하마 F는 뒤에도 이따가 프리뷰를 리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그 최정상의 득점력을 가진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수비가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득점 경기 양상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오버를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요코마리 승리도 부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요코하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권 1위에 세아라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로페즈, 료타루가 1, 2, 3위로 각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 랭킹의 미즈누마, 나가토, 그 다음에 조엘치마가 도움 랭킹 1, 2, 3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딩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다. 앞선 컵대를 포함해 3연패와 함께 공식 경기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빡빡한 일정 속에 이전 경기가 태풍으로 취소됐다는 점, 충분히 체력적인 안배가 됐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빗셀고베보다 체력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강점은 득점력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언급한 3연패에서도 모두 한 골씩은 기록을 했으며 리그 10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강력한 압박 시스템 이후 볼을 탈취하게 되면 1, 2선의 자원들이 빠른 전개로 많은 골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특히나 세아라, 나카가와 최근 로페즈와 같은 전력들도 폼이 매우 좋다. 빗셀고베도 최근 꾸준히 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력이 좋지 않은 전력이므로 이번 일정에서 요코하마가 득점과 함께 승리의 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쿼드의 안정성이 없는 빗셀고베를 상대로 리그 최정상에 있는 요코하마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가 태풍으로 취소됨으로써 체력적인 안배까지 마친 요코하마는 이번 경기 충분히 승리 오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4경기 프리뷰는 모두 마쳤습니다. 형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수익방 안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많은 정보를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정보는 초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형님들 중에 수익이 절실하시거나 폭군의 최종 두 폴더를 받아보고 싶으시다거나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 분석진들이 수익방에서 같이 자리하면서 회원님들께 픽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VIP 유료 정보 등 아주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해당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형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